안녕하세요.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공부 습관 제가 쓴 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2018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때 저희 첫째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원래 집필 목적은 이게 아니라 공부법이 아니라 워킹맘의 그런 자기계발 관련해서 책을 사실 쓰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공부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둘째 딸도 지금 외고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둘 다 외고를 보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보내고 이제 제가 지금 두 명을 다 보내고 돌아봤을 때 제가 여기에 집필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공부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13세 전에 공부 습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점점 공부가 좀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부모님이 뭐 봐준다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사실 뭐 그 분야의 선생님이지 않은 이상, 그죠? 계속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학습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 엄마가 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습관만 잡아준다라면 그 이후는 혼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까지가 이제 부모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렇게 그때 한 저의 공부 습관 노하우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렇게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또 그죠? 필요로 하는 요건들 있죠. 그 학교에서, 그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이제, 단계별 준비하는 것들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모든 게 사실 공부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습관, 인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어울리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7계명에는 이제 조금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같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자, 하루 한 장 공부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목에서 보셨듯이 하루 한 장 공부 습관 하루 한 장이니까 사실 쉽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게 6, 7살 이때에 그게 쉽지만은 사실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게임이든 뭐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건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공부는 어떻습니까? 하루 한 장을 하든 하루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냥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그죠? 공부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공부 습관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학습 플랜 노하우나 공부 습관 노하우나 교육 로드맵을 다 봤는데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안에는 이 습관 안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 뭐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기를 쓰는 거라든지 그죠? 매일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라든지 하루 일을 점검하는 거라든지 뭐 하다못해 학교 갔다 오면 손발을 먼저 씻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잠은 몇 시에 재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게 접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 한 장 공부만 하면 땡?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계획을 짜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획한 것대로 그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씩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서 시험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풀이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뭔가 연결되게끔 진행을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이게 체계가 잡힌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공부보다 노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공부는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점수가 잘 나오고 매일 100점 받고 하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실패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를 그죠? 중학교가 들어가기 전이라면은 그죠? 5세, 6세 뭐 이 정도의 나이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정도 나이라 해도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습관이 잘 안 잡혀져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그렇다라면 너무 무리해서 너는 4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몇 장 해야 돼. 몇 과목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면 차라리 책을 읽게 그냥 책을 앉아서 읽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책을 보면은 그 집중하는 것만큼 공부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같이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가 어렵고 많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습관이 무조건 잡혀야지 나중에 공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은 공부 혼자 앉아서 하는 시간이 우리가 학교 수업을 뭐 50분, 45분 하고 뭐 이렇게 10분 쉬고 하는 게 지금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에 가면은 사실은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앉아서 있으려면은 앉아 있는 것조차가 고역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몰입이 안 된다라면 그죠? 그 습관이 없다라면 그래서 계속 뭐 10분마다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해서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순간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욕심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습관이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그 공부 욕심이 생기면은 그 시간 동안은 그죠? 우리가 시간을 보지도 않고 그죠? 계속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밥 때가 지났는데도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그죠? 그런 시간이 이렇게 돼서라고 나중에 그죠?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워킹맘이니까 사실 되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만 다닌 게 아니었고 아이를 키우는 이 시점에 대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만 다닌 게 아니라 병원에 일을 다니면서 그리고 외강도 다니면서 그럼 외강을 하려면은 강의를 하려면은 강의 준비도 해야 되겠죠? 대학원을 다니면 또 대학원에서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시험 기간이면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책을 쓴 이유가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핑계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잠을 줄이고, 그죠? 이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 위해서 주말도 쉬지 않고 했었고, 주말에는 뭐 아이들이 매일매일 한 거를 주말에는 다 체크를 한다든지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과 같이 주말에 아예 쉬지도 못하고 두 아이 다 시험 그거를 체크를 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제 강의 준비 그다음에 제 시험 공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하루하루가 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어느 순간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중학교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어릴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이 학습 플랜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정말 이 시계 있죠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침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고 그죠? 여기 꿈나라 이런 것들 다 했었습니다. 이거 지키지도 않아서 막 난리를 치는 상황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칙들도 다 책에 다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학습 플랜 짜는 거, 시험 기간 이거 마찬가지 방학 기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게 경험이 쌓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대학에 가서 당연히 너무나 잘하죠. 그냥 알아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나 공부했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안 하게 되면은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벌을 주어서가 아니라 본인 인생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공부 오히려 고3인 딸에게 공부 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예, 몸 상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스스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공부라는 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 습관 노하우를 이렇게 책에서는 제가 담긴 했는데 우리가 워낙 오답노트 그죠 많이 하라고는 하지만 문제집 수도 없이 많고 학원도 너무 넘쳐나게 많아요. 어떤 거 골라야 될지 진짜 선택 장애가 생기죠. 근데 자기만의 무슨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더 좋은 학원을 보낸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이 시험 공부도 뭐든 간에 다 본인,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공부법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킨 데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일단 있어야 된다. 얘가 뭘 잘하고, 얘가 뭘 관심이 없고, 얘가 여기 있던 이런 뭐 과목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고, 이 파트를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얘가 학원을 이 시점에서는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계속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시간을 줄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게 결국은 아이가 물론 선택을 하게 해야 되지만 부모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얘들이 지금 대학을 간 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렇게 많이 이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게 난 지금 고민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정말 열심히 했는 걸 아니까 제가 그럼 그 점수가 다가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만큼 했으면 잘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저 과목을 네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과목이 점수가 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속은 상하지만 오히려 더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문을 빵 닫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런 사춘기는 크게 겪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 너 뭐 공부 잘하고 있어? 공부 뭐 해?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명령조로만 하면 잔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워낙 같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이런 그죠 완성하는 뭐 단계 제가 뭐 거창하게 이렇게 교육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 경험담이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그죠 도움이 좀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습관 들이는 방법들을 조금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변형해서든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죠? 뭐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니까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외고의 특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물론 주말에 오지만은
이런 또 단체 생활과 그 속에서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는 그거를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일반고와 다른 그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끈끈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도 물론 있겠고 기숙사에서 또 벌점을 받아보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학교에서의 이제 아까 말했던 13살 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 그랬죠. 그죠? 능력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죠? 이 아이들은 다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학교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이 학교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또 더 이 내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예. 초죽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을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선택 안 하고 일본어를 선택을 해서 둘 다 영어, 일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외를 하고 있고요. 일본어도 뭐 JPT 시험을 쳐서 지금 뭐 과외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군대 관계 때문에 일단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저는 3년을 하고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굳이 영어 학원 안 다녀도 된다라는 거, 수능 준비에.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고다 보니까 생기부를 직접 작성을 하는데 그 교과 관련된 것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쓸 게 넘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사교육비는 사실 뭐 선택의 그건데 주말에 나와서도 과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이지만 사실 뭐 우리 아들과 딸 같은 경우는 거의 학원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뭐 보충을 하긴 했는데 거의 다니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시킨다면 오히려 또 고액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등급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어떤 일이든 다 공존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의 문제이지만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고에 가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기숙사 생활로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더 나은, 더 큰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또 아이들의 또 그 인간관계에서 그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그죠? 그런 인맥 형성에도 또 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책 하루 한 장 공부 습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법이라면 되게 거창하고요. 그냥 제 생활 습관들, 아이를 키우면서 울고 웃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이 궁금하다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